네, 끝장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A1 리서치의 조일규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서도 이선혁 부장께서 베어마켓 랠리 가능성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일규 대표님께서도 사실 몇 주 전부터 7월 초 베어마켓 가능성 예상을 하셨잖아요. 오늘부터 베어마켓 랠리의 시작일까요? 예, 뭐 저는 2주 전부터 베어마켓 랠리 얘기를 계속 이제 한 달 전부터 얘기를 맞아요. 했었는데 예. 그때만 해도 베어마켓 랠리라는 게 시장에서 얘기가 많이 안 됐는데 요즘 뭐 그렇죠. 전부 다 베어마켓 랠리 그러더라고요. 네. 그럼 제가 한 달 뒤에 또 어떤 용어가 지금은 잘 쓰이지 않지만 또 어떤 용어가 많이 쓰일까에 대한 부분을 좀 뒤에 가서 하나 또 만들어 볼게요. 신조에 예. 대한 부분. 자, 근데 이제 제가 여전히 그건 변함이 없고요. 7월 초에 베어마켓, 이제 7월 초죠? 둘째 그렇죠. 주니까. 그렇고 오늘 제가 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좋은 자료 가져오려고 정말 막 열 군데 찾아갖고 막 다 빼고 그랬습니다. 네. 아마 이 코너에서만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먼저 지난번에 우리가 그 대공황 때도 바로 떨어지지 않고 반등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어마켓 제가 랠리. 베어마켓 랠리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오늘은 간밤에 이제 구리 가격 이번 주에 특히 구리 가격 떨어지고 유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러면서 경기 침체 얘기가 막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왜 2주 전부터 베어마켓 랠리를 자꾸 얘기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또 오늘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준비해 왔습니다. 네. 일단 S&P 연도별 낙폭 관련한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이거 보시면 이게 뭘 의미하나요? 복잡한데. 네, 복잡하죠? 네. 이제 제가 자료를 갖고 오면 여러분들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1900년도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까지 100년이 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최근에 경기 침체가 최근에 2000년도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비교를. 네, 그래서 맞아요. 1900년도까지 자료를 찾으려고 보니까 네, 대공황.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근데 보면 보세요. 1907년도에 약간의 그 공황이 하나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1차 대전, 대공황, 그다음에 2차 대전, 오일 쇼크, 9.11, 그다음에 글로벌 리만 브러더스 사태, 네. 그리고 2020년 요거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누적한 거 말고 누적하면 올해도 빠지고 내년에도 빠지고 내년에도 빠지고 이거는 베어마켓 랠리의 의미가 없죠. 예. 바로 떨어져야지만 리바운딩이 나오는 그 베어마켓 랠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대공황 때는 3년 연속 빠졌어요. 그러니까 빠진 건 가장 커요. 그러네요. 근데 연간으로 낙폭을 보면 네. 올해가 가장 커요. 한번 보세요. 그러네요. 이렇게 하방으로 그러니까 1900년도부터 하락률이, 시작해서 예. 2020년도까지 연간 S&P 500이 낙폭 중에서 올해보다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없네요.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떨어지면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서 제가 계속 베어마켓 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대공황 때 그리고 S&P 500의 연간 낙폭을 보면 실질적으로 뭐 2년, 3년 연속해서 누적한 것 제외하고 단일하게 올해만 딱 1년만 기준으로 보면 네. 역대 최고예요. 2000. 그러네요. 그러니까- 거의 1차 세계대전 때 낙폭 수준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러니까 베어마켓 랠리를 나와야 된다는 거죠. 네. 어떤 펀더멘탈이든 다 지금 포함되어 있던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베어마켓 랠리가 나오고 난 뒤에 주가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제가 또 한번 자료를 구해봤거든요. 네. 너무 힘들었어요. 두 번째 자료 한번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니까 이 자료 구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궁금한데요. 다우 지수 살펴볼까요? 100년치 자료 갖고 왔습니다. 야, 1919년부터 정말 100년이네요. 100년, 왜냐하면 최근에 들어서는 이게 맞는 게 잘 없어요. 그런데 예. 보면 이렇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형태의 흐름이 나오면 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리커버리 타임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전에 고점을 회복하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급락한 다음에 급락한 고점 다음에 회복까지. 고점까지 올라가는 타임을 보면 예전에는요. 25년, 예. 15년 이게 뭐 대공황 때인가 보죠? 대공황 예. 때, 오일 쇼크 때, 그다음에 최근에 뭐 리만 브러더스 사태 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뭐 리만 브러더스 사태는 인플레이션이나 뭐 연준의 어떤 그 통화 정책이 다르니까 옛날로 네. 보더라도 그러니까 베어마켓 랠리 이후에 주가가 다시 고점을 돌파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네. 그럼 갑자기 뜬금없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들이 전략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전처럼 바이앤홀드 전략을 하다가는 이제 안 먹히는 거예요. 고점까지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는 없다. 이렇게 왜냐하면 정리를 해봐야 예전까지 되나요? 안 가더라도 뭐 기술 예. 혁신 이런 게 있어서 안 가더라도 예전에 침체 이후에 그러니까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 시점까지는 25년, 15년, 보통 5년 이렇게 갈리니까 네. 그 정도까지는 계속 그냥 오랜 기간 박스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어마켓 랠리가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전고점을 돌파해서 내가 싸게 사놓으면 바로 1년 만에 수익을 날 수 있겠구나. 이런 전략이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건 뭐 상승장인 거죠. 베어마켓 그렇죠, 랠리가 그렇죠. 아닌 거죠. 그래서 예. 제가 첫 번째 자료에서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1900년도부터 지금까지 100년 동안 올해가 가장 낙폭이 컸으니까 네. 베어마켓 랠리 나오는데 베어마켓 랠리 나오고 전고점을 돌파할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의 상승장 때 생각했던 그 매매 전략으로 계속 가져가시면 네. 굉장히 부담된다. 이거를 제가 가져오려고 두 자료를 제가 뽑아왔습니다. 네. 네. 상당히 와닿는 면이 많네요. 네. 그렇다면 미국 증시에서는 또 미국도 실적을 많이 발표를 네.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제가 경제 지표를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경제 지표를 보여드릴 때는 소비 지표나 물가 지표 뭐 이런 거 보니까 지난번에 PC가 약간 꺾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소비가 물가 지수 나와도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뭐가 자꾸 찝찝한가 하면 미국의 실적이 좀 네. 찝찝해요. 그래서 준비한 자료 보시면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FMC 이런 건 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이번에는. 예.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의 실적인데, 대표님,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 안 나왔는데 올라가잖아요. 그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신 분이 계세요. 네. 천지차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실적 대비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거고요. 그렇죠. 미국 기업들은 이제 거품이 빠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기 지표에 대한 실적이 반영되면 이게 어떻게 반응할지 모른다고요. 살짝 그 업황에 대해서 지금 우려감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성장주 쪽은. 그래서 오히려 미국 기업의 실적 발표가 시장에 또 변곡점이 확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비 지표, 물가 지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FMC 회의는 벌써 다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는 형태의 흐름이고요. 그래서 26일 날, 20일 날, 그다음에 28일 날 3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요거 미국의 빅테크 기업의 실적 발표를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얘기인가 하면 새로운 트렌드는 아마 이번 베어마켓 이후로 새로운 트렌드는 마켓 지배력 우위 종목군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에 적합한 종목들이 새롭게 변하지 않을까. 이번 마켓 그러니까 베어마켓 랠리 이후에. 처음에 베어마켓 랠리 하면 낙폭가대가 올라오는데 네. 그다음부터 리커버리 타임이 굉장히 길다 그랬잖아요. 회복 그렇죠. 기간이. 그 기간 동안은 굉장히 종목의 차별화 장세가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트렌드가 바뀔 수 있다는 것들이 아마 미국의 빅테크 기업 실적 발표 이후로 확 드러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물가 지표, FMC가 아니라 그냥 빅테크 기업 실적을 좀 봐야 된다. 이게 제 포인트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를 했어요. 앞선 코너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사실 영업이익은 예상치를 하회를 했지만 그 수준이 뭐 그래도 예상을 했던 거는 하회를 했지만 선방을 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가도 지금 너무나 밸류에이션 네. 매력이 있다라는 평가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낙폭은 과대하고 마켓 지배력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오늘 컨센서스가 네. 영업이익이 14조 7천억인데 14조 나왔잖아요. 그럼 7천억이 컨센서스보다 못 미쳤어요. 그렇죠. 그리고 컨센서스가 굉장히 또 좋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보수적으로 얘기했어요. 예. 그래갖고 제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삼성전자에 대한 뷰가 어떤지 봤거든요. 컨센서스보다 하회하면 주가가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근데 오르잖아요.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라 그런가 하면 똑같이 선방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시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큐가 아니고 개그가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사실 시장의 해석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되면 예.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찾아야죠, 이 이유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유를 찾는데 이거에 대해서 논리가 있어야 되고 틀리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역실적 장세가 이제 본격화된다 맞아요. 그랬잖아요. 예. 아마 한 달 뒤에 제가 한 달 전에 베어마켓 랠리 얘기하고 이제 한 달 뒤에 전부 다 베어마켓 랠리 하잖아요. 아마 제 예상인데 한 달 뒤에가 되면 이제 전부 다 역실적 장세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왜 역실적 장세냐? 정확한 역실적 장세에 대한 해석을 보면 역실적 장세가 언제 오는가 하면 경기 침체 이럴 때 오거든요. 지금 경기 침체 그렇죠. 우려를 하고 있죠. 그러면 경기 침체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더라도 실적 가이던스가 계속 이렇게 막 지금 중소형주 실적이 좋더라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마켓 지배력이 굉장히 뛰어난 종목들로 돈이 모인단 그게 말이에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예. 만약에 은행이 예금을 막 올리잖아요. 예금 네. 금리를. 그리고 은행채를 발행하게 되면 그쪽으로 안전적으로 은행 쪽으로 자금이 다 쏠리죠. 그러면 제2금융권 어때요? 안 좋겠죠. 그다음에
웬만한 중견기업들 회사채 발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되는 쪽으로 돈이 다 몰려드는 거고 안 되는 그렇죠. 쪽은 자금 경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되는 쪽에서 굉장히 싸다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컨센서스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지금 올라가느냐?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역실적 장세에서 마켓 지배력이 센 종목들 중에서 싼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삼성전자를. 그렇죠. 근데 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반론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지난주까지는 경기 침체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갑자기 이번 주에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고 역실적 장세가 오고 그럴 네. 수 있느냐? 다르죠. 왜냐하면 지난주까지는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만 나왔지만 네. 이번 주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구리 가격 급락, 유가 급락.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매일 저녁 새벽에요. 10년물 국채금리하고 2년물 국채금리의 금리 차이 계속 비교해 봤거든요. 역전됐잖아요. 예전에도 있었어요. 예. 장중에 한 번 역전된 게 한 번, 그다음에 종가에 역전된 게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연속으로 두 번 역전된 건 종가 기준은 한 번도 네. 없었어요. 근데 오늘 새벽, 어제 새벽 그렇죠. 연속으로 두 번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완벽하게 경기 침체에 대한 지표로서 나타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쪽에 역시적 장세의 흐름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적 장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켓 쉐어가 굉장히 뛰어난데 싼 종목들. 그리고 만약에 회사채를 발행했을 때 자금이 몰리는 쪽, 네. 그다음에 자금이 경색되지 않는 쪽, 이런 쪽이 가장 기본이죠. 뭐 대형주가 될 수밖에 없네요. 대형주도 있고 예. 아까 제가 소부장 쪽에서도 보면 대체 불가능한 종목들. 아,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막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대표님 막 2,900선 3,000까지 갈 수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못 간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러면 뭐 상승장인 거죠. 시장이 급락을 하는데요. 코로나 때 시장이 급락할 네. 때 고객 탁금 엄청나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급락할 때 어때요? 고객 탁금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부터는 역실적 장세에 맞는 트렌드 종목이 온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오늘 올라오는 게 이해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주도주가 될까요? 어떻게 주도주가 돼요? 개인이 77%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그냥 주도주가 베어마켓 랠리를 될까요?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지금은 주도주가 안 보일 거다. 단 2분기 빅테크 실적이 미국에 나오고 나서 네. 주도주가 보일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낙폭과대 종목들이 올라오는 것만 즐기면 된다. 주도주는 그 이후에 찾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다음 주에도 오셔서 또 좋은 말씀 해주시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A1 리서치의 조희교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